안녕하십니까. 혈치과 원장 박정철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은 아주 좀 간단한 증례인데요. 46번 자리에 싱글 임플란트를 수술하는 그런 증례입니다. 이제 초진 사진을 먼저 좀 보시면은요. 이분은 45번부터 7번까지 브릿지가 되어 있었었는데요. 지르코니아 브릿지였었는데 이 브릿지 판익 부위에서 파절이 되어 가지고요. 이번 브릿지 판익 부위를 제거를 하고 이 부위는 임플란트로 수복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이번 파노라마와 CT상에서 보기에 그다음에 구강내 모습을 봐도 가연골의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하이트, 하치조신경까지 하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있고요. 골본 퀄리티도 이렇게 좀 보면 골소주 패턴이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해봤을 때 CT상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일단 노말본 이상이 될 거다라는 그걸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이분이 발치를 하신 지는 한 2년쯤 되신 것 같은데 보면은 약간의 이런 디펙트가 조금 보이긴 하지만 임플란트 수술하는데 크게 지장이 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대신 이 버칼 쪽하고 링구알 쪽의 본 레벨에 좀 차이가 있어서 그 임플란트 수술할 때 깊이를 어떻게 위치하고 그다음에 혹시 좀 깊게 심입해서 할 건지 아니면은 조금 픽처 그 크리스탈 쪽 임플란트 나사선이 조금 노출될 수 있을 것 같은 버칼 쪽은 어떻게 처치를 할 건지 이런 거가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정도인데요. 그래도 혹시라도 나사선이 조금 노출되더라도 그래프트 하는데 너무 크게 어려움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는 일단 이렇게 식립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직경은 5.0에 8.5 정도 되는 임플란트를 식립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이제 절개를 이렇게 할 건데요. 절개에서는 일단은 서큘라 인시전과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으로 이렇게 해서 합니다. 굳이 이제 각하치음 폭이 이분은 좀 충분하게 있어서요. 굳이 파라 크레스탈 인시전 이렇게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미드 크레스탈 인시전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블레이드를 사용을 하실 때 이제 이런 경우에 15번 블레이드로 이렇게 절개를 하시는 게 좀 편하긴 하실 텐데 문제는 15번 블레이드는 이렇게 끝을 잘 커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번 블레이드 같은 걸로 날 끝을 이렇게 이 치아하고 닿는 이 프록시말 부위 이 부분들은 커팅을 하는 데 있어서 12번 블레이드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깨끗하게 커팅을 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막을 박리를 하는 위치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가운데부터 이렇게 절개선 있는 가운데부터 많이 박리를 하게 되시는데 거기보다는 두 개의 절개선이 만나는 부위에서 그 판막을 박리하기 시작하시는 게 훨씬 더 플랩을 여는 데 있어서 편리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플랩을 박리를 하고 보면은 이제 골폭 충분하게 있고요. 여기 안에 보면은 이제 그 발치 후에 아마도 염증 조직이 좀 있었을 거고 골이 충분하게 잘 차오르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파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임플란트 이제 포지션을 잡는데 임플란트 포지션을 잡을 때 이제 보통 가이드 있으면 그냥 가이드에 있는 대로 그냥 가이드 디자인 한 대로 수술을 하시면 되지만 이제 그런 가이드가 없을 경우에 이렇게 포지션 가이드 이런 부시를 연결을 해가지고 포지션을 잡으면 아무래도 그 내가 나중에 만들 크라운 형태를 조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임플란트의 위치는 수평적 위치를 어디다 주면 좋겠다. 근원식 아니면 협설 이런 수평적 위치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가이드 부시를 이용해서 수평적 포지션만 마킹하는 정도의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마킹한 위치에서 단계별로 이제 대합치와의 관계, 그다음에 근원시적 각도, 협설적 각도 이런 앵귤레이션을 확인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이렇게 패스를 확인해 가면서 단계별로 이렇게 드릴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드릴링이 끝나면서 픽처를 포지셔닝 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픽처의 최종적인 위치는 이제 픽처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제 링구알 쪽의 본 레벨하고
버칼 쪽의 본 레벨이 이렇게 이분은 이제 다르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메조디스탈의 프록시말 쪽의 본 레벨이 좀 다르실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버칼 쪽하고 링구알 쪽하고 본 레벨이 달라서 링구알 쪽은 뼈보다 그래도 한 최소한 1mm 이상은 들어가져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버칼 쪽에서는 나사선이 이렇게 조금 한 개 정도 약간 노출되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기준으로 제가 삼고 있는 거는 연조직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이분 링구알 플랩의 높이에서 이렇게 따지면은 이게 한 5m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깊게 심어야 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이 임플란트 버티컬 포지션은 여기에 잡는 걸로 하고 나머지 이 부분은 이제 그라프트를 좀 해가지고 이 부분들은 보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뭐 물론 조금 더 깊게 심어서 한 1mm 정도 더 1에서 2mm 정도 이게 더 깊게 심어가지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불필요하게 픽스트를 너무 깊게 심는 것 또한 이렇게 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 픽스처 포지션은 여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어스 콜라겐, 뭐 파티클레이트 본을 사용해서 할 수도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디펙트가 이분은 디펙트 자체가 이제 컨테인드 디펙트이고, 그러니까 인접 본에서 볼륨 스테빌리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파티클레이트 본을 사용하셔도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파티클레이트는 좀 돌아다니는 경향이 좀 있어서 에어스 콜라겐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은 사용하기가 이제 제가 수술하는 게 되게 편리하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라프트 머티리얼은 에오스 콜라겐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봉합은 뭐 그냥 간단하게 인터럽티드 수처 프록시말 쪽에 이렇게 2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번 ISQ가 기억이 75 정도 되셨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그 정도 좋아서 1회법으로 치료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수술 영상을 보시면서 수술 진행 과정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땡겨드려? 천천히 다물어 보세요. 한번 걸리실걸요.
여기 나옵니다. 조금 수면만 있고요. 깊게 하고 여기 옆에서 보면 좀 보일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끊어지냐고. 수술 후에 이제 사진인데요. 파노라마 사진 보시면은 임플란트의 위치도 수직적인 위치나 수평적인 위치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앞서 제가 임플란트의 버티컬 포지션을 결정을 할 때 이렇게 보면은 그라프트 하지 않고 조금 더 깊게 식립해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제 그러면은 이거보다도 1mm 이상, 그러니까 나사선 하나가 더 깊어지면 이렇게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너무 깊어지는 게 좀 싫어서 이렇게 픽처 포지션은 잡았고요. 보니까 되게 잘 사진상에서 보면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CT 상에서 보면 이렇게 버칼 쪽에 나사선 한 개 정도 되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을 때 에우스 콜라겐을 이렇게 적용한 이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정이 워낙 좋아서 2개월 정도 때 이제 템포러리를 먼저 하기 위해서 이 어부트먼트를 연결하고 템포러리를 먼저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셨고요. 어부트먼트 연결하고 난 다음에 에피컬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8개월 후에 최종 부착물을 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그 지방에서 건설업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때까지 기다리려고 해서 기다린 건 아니고 환자분 사정 때문에 8개월 후에 치료는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다 마친 후에 CT 사진이고요. 임플란트 위치랑 이렇게 각도도 되게 괜찮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특히 CT에서 보면은 이렇게 나사선 하나가 노출됐던 그 위에 상방 부위까지 이렇게 뼈가 올라와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임플란트가 이제 이거보다 조금 더 깊게 위치돼서 이렇게 그 임플란트를 위치시켜 수직적 깊이를 깊게 가져가는 경우에 있어서는 뭐 저도 불가피하게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어부트먼트의 디자인, 연조직과 좀 친화적일 수 있는 그런 어부트먼트 커프의 디자인에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혹시 깊게 식립하시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은 치료를 다 마무리해 드렸던 분이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정리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